자, 오늘은 첼시 수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비에 대한 이야기를 왜 꺼냈냐면 15실점 때문이거든요. 첼시가 최근에 너무도 좋은 기록, 10라운드 동안 3골만 먹혔지만 그것도 PK 2골, 피드골은 1골, 제주스 1골 먹혔거든요. 그 정도로 정말 좋으니까 이거 38라운드까지 가면 15실점을 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0405 시즌 15실점과 현재의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0405 시즌 첼시의 리그 기록은 29승 8무 1패, 하필이면 1패가 있어서 무패 우승을 못했습니다. 이때 맨체스터 시티한테 당했는데 그거 외에는 굉장히 좋은 기록들이 많습니다. 클린시트 25회, 사실 38라운드 중에 클린시트가 25회면 대부분은 안 먹혔다고 봐야겠죠. 포르투에서 센세이션했던 무리뉴 감독과 기라성 같은 선수들은 아닙니다. 드록바, 체흐 많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조금 터지기 직전의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그런 선수들로 시작한 역대급 시즌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15실점을 할 것이다, 그렇게 우승을 할 것이다는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출발이 되게 좋습니다.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당시 최고의 거물을 1대0으로 잡고 4연승을 할 정도로 당시 분위기는 계속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9라운드까지 6승 2무로 굉장히 잘 붙고 있다가 이제 9라운드에 맨시티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페레이라가 수비하다가 아넬카에게 PK를 내주면서 한 골을 먹히는데, 이게 사실 무패 우승을 막은 PK로도 유명합니다. 실제 첼시가 여기서 1패만 하는 것 때문에 이 무패 우승을 막은 PK로도 유명합니다. 이게 이제 당시 첼시가 실점한 경기, 그리고 실점한 팀들을 나열한 건데요. 팀은 좀 많죠. 맨체스터 시티부터 맨유도 있고 뉴캐슬, 풀럼, 이제는 볼 수 없는 버밍엄이라든지 볼튼이라든 팀들도 있는데 이때 가장 천적은 맨시티입니다. 왜냐면 맨시티가 1무 1패로 첼시가 잡아보질 못해요. 당시 맨시티는 8위로 웨스트햄이나 에버튼 정도? 그러니까 상위권 팀을 조금 위협할 수 있을 정도의 팀이었지 B클럽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유독 이 시즌에는 첼시에 강했습니다. 요 정도로 이제 첼시의 0405 시즌을 알아봤고요. 그래서 0405 시즌 라인업은 이렇습니다. 한눈에 봐도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때 램파드라든지 로벤이라든지 드록바라든지 구두연센이라든지 테리, 페레이라, 카르발류, 체흐, 굉장히 좋습니다. 라인업이 공수에서 걸을 타선이 없을 정도로 좋았고 실제로 공수에서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우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5실점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0405 시즌의 비법은 무엇이었으며 15실점을 한 비법은 무엇이었으며 15실점을 넘지 않는 점수가 되려면 어떤 비법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반기 실점 관리를 좀 잘해야 됩니다. 이 당시 첼시는 18라운드 노리치부터 공교롭게도 28라운드 노리치까지 실점이 없습니다. 10라운드 동안.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계속 실점이 없으니까 이 10라운드가 15실점을 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30라운드부터입니다. 이 30라운드부터 38라운드까지 아스날, 볼튼, 찰턴전을 제외하고 5경기 내리 실점합니다. 물론 1실점씩만 했기 때문에 큰 실점을 한 건 아니지만 38라운드 동안 15실점을 했는데 5경기에 5실점을 했다? 이거 굉장히 크거든요. 만약에 이때 5경기를 잘만 막아냈으면 더 안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15실점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때도 그렇지만 이 우승이 거의 확정져지면은 로테이션도 좀 돌아가고 주전급들의 이 동기부여도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큰 실점을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첼시는 3실점을 내준 적이 없거든요. 클린시트만 25회고, 그러니까 13경기에서 실점을 하는데 아스날전, 볼튼전에서 2실점씩 하거든요. 그거 정도만 제외하고 나면은 클린시트가 너무도 많을 정도니까요. 현재 첼시는 그 공식을 잘 정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첼시도 10라운드까지 2실점, 그러니까 2개 이상 실점하는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묶어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포드전에 보면은 하나쯤은 먹힐 법도 한데 안 먹히는 거 보면 그런 큰 실점을 막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이제 실점 얘기가 나오니까 소름 돋은 건, 이제 0405 시즌엔 9라운드에 맨시티한테 1대0 패배를 당하거든요. 근데 현 첼시는 6라운드에 1대0 패배를 당해요. 그러니까 요런 것까지 비슷하지만 어쨌건 큰 실점은 막아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격으로 득점은 많이 늘려야 됩니다. 상대를 좀 찍어 눌러버려야 실점이 줄어듭니다. 상대가 동기부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당시 첼시가 3득점을 한 거, 그러니까 3득점을 한 거는 5개, 4골을 넣은 거는 7개,
2득점을 한 거는 8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골 이상을 넣은 게 이렇게 많아요. 반면에 무득점은 4경기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계속 득점을 내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득점을 많이 하면 실점이 준다는 얘기죠. 멀리 볼 것도 없이 노리치전이나 뉴캐슬전 보면 조금 안 풀리다가 한 골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플레이가 되잖아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라인업대로 하나하나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비진을 비교해야 되는데요. 저는 마켈렐레와 3백이라는 차이점을 나눠놨습니다. 당시 4백은 좀 엄청나기는 했죠. 뭐 페레이라, 뭐 테리, 카르발리오 엄청 갈라스도 있었고 엄청나긴 했지만 그 앞에는 마켈렐레가 있었습니다. 이 4백이 굉장히 좋았고 특히 센터백 조합인 카르발리오하고 테리도 엄청난 조합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빌드업이나 뭐 중원을 도와줘야 된다든가 공격에 가담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담이 좀 덜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완벽하기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엄청난 공헌도 있지만 아무래도 산술상으로 3명이 있는 것보단 2명이 있는 게 공간이 많이 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채워줬던 게 마케렐라입니다. 중원에서 계속 쓸어 담아주고 커팅해주고 공간 채워주고 또 거기에 이제 활력 넣어주고 이러니까 첼시가 물샐 틈이 없었고요. 그거 어찌어찌해서 넘으면 체흐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5실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상대가 그래 15실점 해라 할 정도로 정말 수비가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 첼시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대 트렌드는 수비가 하는 게 더 많아요. 리디거만 보셔도 측면 도와줘야죠. 빌드업 해줘야죠. 중원 가담해줘야죠. 어쩔 땐 공격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지난 경기죠. 뉴캐슬전을 보면 실바하고 텐센이 유기적으로 돕니다. 실바가 올라가면 텐센이 이 가운데 자리로 와주고 텐센이 이제 좀 올라가면 실바가 가운데 자리로 와주면서 되게 유기적으로 공간을 안 내주거든요. 오히려 조르지뉴는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지만 리디거가 중원을 커버 쳐줘야 될 만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줘야 되는 역할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도 첼시가 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 보면 이 수비력 문제에서는 3백이냐 마켈레느냐 혹은 4백이냐 3백이냐 차이뿐이지 수비력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공격력을 봐야 되는데요. 공격력 당시 첼시를 이끌었던 건 이제 램파드, 구두연센, 드록바, 로벤 조콜 등이 있습니다. 되게 고른 분포를 하고 있죠. 램파드가 13골, 구두연센이 12골, 드록바가 10골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누구 하나 0910 시즌처럼 뭐 램파드나 드록바의 압도적인 기록으로 찍어 누른 것은 아니고 고른 밸런스로 이렇게 천천히 찍어 누른 건데 이게 요즘은 더 쩝니다. 지금 최다 득점자가 제임스인데 4골 2도움이고요. 거기에 루카쿠, 마운트, 치렐이 3골 차로 쫓아가고 있고요. 한 골 이상 득점한 첼시 선수가 15명이나 될 정도로 진짜 고른 범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뭐 디에고 코스타나 드록바처럼 한 명이 몰아서 넣어주고 다른 선수들은 다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저는 더 밸런스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선수들이 득점 외에도 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안 된다면 이런 식으로 나눠 넣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 어시스트는 이제 코바체치가 5개로 단연 치고 나가고 있어서요. 요건 조금 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15실점을 넘기가 조금 어려운 단 한 개의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 첼시를 위협할 만한 팀들은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정적이었어요. 아스날, 맨유, 리버풀 정도만 이렇게 첼시와 유승권을 다툴 수 있었고요. 그나마 2위였던 당시 0405 시즌에 2위였던 아스날이 83점으로 95점인 첼시하고도 격차가 컸어요. 그러니까 후반기로 갈수록 관리가 쉬웠던 첼시였다면 지금 첼시는 글쎄요 하위권들도 좀 어떻게 걸을 타선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진짜 프리미어리그는 쟁쟁하거든요. 멀리 볼 게 없죠. 지난 라운드 보십시오. 브라이튼이 리버풀을 비기고 뭐 크리스탈 팰레스가 맨시티를 잡는 게 EPL이기 때문에 글쎄요 28경기 동안 12실점만 한다. 타이 기록을 세우더라도 12실점을 한다라는 게 이게 가능할지 앞으로 맨시티, 토트넘 뭐 계속 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지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 첼시의 장점을 하나 보자 그러면 일단 투엘 감독입니다. 투엘 감독은 글쎄 무게중심이 뒤에 있는 감독은 아닌데 수비를 정말 잘 가다듬었어요. 여기에 찰로바도 있고 사르도 있고 거기에 리디거, 텐세, 실바 잘해주고 아스필리쿠에이타 있고 진짜 이 수비가
단단하거든요. 뎁스도 그렇고 요즘은 맨디도 그렇고 케파도 그렇고 번갈아 나와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잘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 첼시보다 상대하는 팀들은 세졌지만 뎁스 면에서는 굉장히 두껍다. 이게 0405 시즌 수비 뎁스고 이게 현재 뎁스인데 물론 테리하고 카르발류가 엄청났던 것도 있지만 뎁스적이나 퀄리티 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현 첼시가 밀리지 않는다. 어떤 면에선 3백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퀄리티라면 물론 28경기 12실점 어렵겠지만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첼시 역대급 수비 0405 시즌에 비견되는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21-22 시즌 수비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 기록이 언젠간 깨져야 된다면 지금 드램 조합도 기록이 깨질랑 말랑하고 있잖아요. 그런 기록이라면 오히려 첼시가 깨부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